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에 대한 겁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를 둘러싼 여러 법적 논란들이 최근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나오네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죠. 법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심지어 바로 오늘 첫 방송을 하는 그의 새 프로그램 백사장 3는 거의 비밀 작전처럼 조용히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법원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게 대중의 판결이라는 걸까요? 오늘 이 지점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법적인 판단과 대중의 정서 사이에 얼마나 큰 강이 흐를 수 있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백종원 대표 그리고 그의 회사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부터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단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방송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한 유명인의 근황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요. 한번 금이 간 신뢰라는 자산이 왜 법적인 무죄 판결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프로그램 백사장 3가 대체 어떤 방송인지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니까요. 네, 백사장 3는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즌이에요. 아, 시즌 3. 네, 핵심 컨셉트는 아주 명확하죠. 한식이라는 무기를 들고 해외로 나가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즌 1에서는 아프리카의 모로코랑 유럽의 이탈리아, 시즌 2는 스페인으로 갔었고요. 네. 이번 시즌의 무대는 미식의 수도라고 불리는 프랑스 리옹입니다. 계속해서 도전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출연진도 꽤 화려하네요. 기존 멤버인 백종원 씨랑 배우 이장우, 가수 존박, 유리 씨에 이어서 네. 배우 윤시훈 씨가 새로 합류했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이 프로그램이 작년 4월에 이미 촬영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10개월 전이죠. 10개월을 그냥 침고에 묵혀뒀다가 이제야 방송을 하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여기서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보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시리즈의 새 시즌을 10개월이나 지연시킨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작년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 코리아를 둘러싸고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논란들 때문이었죠. 아,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시작은 작년 초에 있었던 백햄 가격 논란이었어요. 백햄이요? 네, 자체 개발한 햄을 자사 브랜드인 연돈볼카츠에 좀 비싸게 납품했다는 의혹이었죠. 아하. 이걸 시작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심지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여러 의혹들이 막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건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아니었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음식 관련 사업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의혹일 텐데요. 신뢰랑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믿고 먹는 건데. 맞습니다. 더본코리아처럼 믿고 먹는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에게 재료의 출처를 속였다는 의혹은 설령 그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도 브랜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서류상의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으니 결국 작년 5월에 백종원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군요. 네, 했죠. 모든 문제는 저의 불찰입니다.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회사 성장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촬영 중이던 프로그램을 빼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맞습니다. 그 선언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때 그가 언급했던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 중인 프로그램이 바로 3개였습니다. 아, 그게 바로. 네,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2, MBC의 남극의 셰프,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백사장 3였죠. 남극의 셰프는 작년 11월에, 흑백요리사 2는 지난달에 조용히 공개가 끝났고요. 이제 백사장 3가 그 약속의 마지막 주자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활동 중단 선언까지 할 정도로 온갖 의혹이 휩싸였는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은 문제 없음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기사를 보면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관세법 위반 혐의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불입건으로 종결됐어요. 법적으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인데 그렇죠. 왜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법원의 판결이 왜 대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그 간극에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 숨었습니다. 왜 법정 무죄가 대중의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하는가? 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봐야 해요. 이건 백종원이라는 인물이 대중과 맺어온 독특한 관계, 일종의 유사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사사회적 관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는 그냥 성공한 외식 사업가나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좀 친근한 이미지가 있었죠. 맞아요. 그의 브랜드는 푸근하고 믿음직한 동네 아저씨, 내게 맛있는 요리 비법을 알려주는 친근한 전문가라는 그 페르소나 위에 세워졌어요. 대중은 그를 먼발치의 CEO가 아니라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신뢰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서 원산지를 속였다거나 가맹점주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단순한 기업의 비리나 법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개인적인 배신감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문이 그 깨진 신뢰를 다시 붙여주지는 못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법적 판결은 사실관계를 규명할 뿐이지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치유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활동 중단 선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물론 사전 제작된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자숙을 선언한 작년 11월부터 그의 얼굴이 MBC에, 넷플릭스에, 그리고 이제 TVN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대중 입장에서는 대체 뭘 중단했다는 거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 그는 법적 굴레는 벗었을지 몰라도 배신감과 진정성이라는 대중의 더 무거운 굴레에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싼나란 여론을 방송사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대응 방식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조심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TVN의 행보를 보면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보통 이런 대형 예능 프로그램은 첫 방송 전에 제작 발표회를 열고 홍보 기사도 대대적으로 뿌리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백사장 3은 그 모든 걸 생략했습니다. 아무런 공식 행사 없이 보도자료 한 장 없이 그냥 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심지어 TV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예고편 영상들은 댓글 기능이 막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마치 축제를 열어야 할 날에 관객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입을 막아버린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방송사 스스로 우리는 비판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댓글 차단은 여론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극단적인 방어 전략이죠. 환영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고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프로그램 제목 변경이에요. 원래 공식 명칭은 장사천재 백사장이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그냥 백사장 3으로 바꿨어요. 장사천재라는 수식어를 뺐군요. 네,
TVN 측은 K식문화 전파라는 본연의 취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천재라는 수식어는 자칫 대중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오만한 표현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일종의 겸손 마케팅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종원이라는 개인의 존재감을 살짝 덜어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사가 이렇게까지 몸을 사리면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전략이 통할까요? 글쎄요. 결국 중요한 건 시청률이잖아요. 앞서 방영됐던 다른 프로그램들의 성적표를 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성적표가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려서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떻게 엇갈렸는데요? 작년 11월 공중파인 MBC에서 방송된 남극의 셰프는 1~2%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사실상 실패했어요. 아, 그랬군요. 반면에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흑백요리사2는 시즌1의 인기를 이어가면서 꽤 괜찮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결과네요. 똑같이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플랫폼의 차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플랫폼이요? 네. 남극의 셰프가 방영된 MBC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채널이에요. 이런 채널의 시청자들은 사회적 여론이나 논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아, 요즘 말 많은 사람 나오는 건 굳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 바로 그거죠.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반면에 흑백요리사2가 공개된 넷플릭스는 월 구독료를 내고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봐야 하는 OTT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시청자들은 이미 그 프로그램을 보기로 마음먹은 일종의 적극적인 팬이라서 외부 논란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그 컨텐츠를 좋아하고 기다려온 사람들이라 논란보다는 컨텐츠 자체의 재미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백사장 3이 방영되는 TVN이 과연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위치하느냐는 겁니다. 공중파처럼 여론에 민감할 것인가? 아니면 OTT처럼 팬덤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백사장 3의 성공 여부는 논란이라는 족쇄를 프로그램 자체의 재미와 새로운 멤버들의 매력으로 끊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법적으로는 여러 혐의를 벗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유죄인 한 인물, 네. 그리고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마치 첩보작전처럼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하나의 TV 프로그램. 이 둘의 운명이 오늘 밤 결정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밤 백사장 3의 시청률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패를 보여주는 숫자를 넘어설 거예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대중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들도 결국 백종원 대표의 활동 중단 선언과 그 기간 동안 계속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의 모순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미리 촬영되고 저장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인이 자숙을 위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을 때 이미 찍어둔 그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숙하겠다는 그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계속 등장하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걸까요? 정답 없는 질문이겠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